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2년 제8회 인천 혁신교육한마당 제2부 혁신의 미래를 논하다 세션 C2 학부모 혁신교육을 말하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인천 행복배움 학부모 네트워크 대표 안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행복배움 학부모 네트워크는 2015년 1기를 시작으로 2022년 현재 8기를 맞이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행복배움 학교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고 학부모 활동의 방향성을 함께 논의해 왔습니다.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함께 가치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현재 5개 권역, 동, 서, 남, 부, 강화 권역에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세션에서는 학부모 자치와 민주적인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들이 함께 논의해보고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할 일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또 현장에서 또 학부모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학부모뿐만 아니라 오늘 교육청 관계자, 일반 시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세션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바쁜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신 발제자, 온오프라인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션은 약 9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6분의 학부모님들의 발제를 듣고 참석자들과 발제자 간의 질의 응답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준비해 주신 정은숙 강화권역 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저는 인천 행복배움 학부모 네트워크 강화 대표를 맡고 있는 학부모 정은숙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행복배움 학부모 네트워크 강화권역 대표와의 인연을 맺은 계기는 2015년도 강화지역 하빌초등학교가 행복배움 1기로 지정되면서부터였습니다. 저는 하빌초등학교 학부모로서 행복배움 준비를 함께 하면서 1기를 맞이하였고 7년 동안 하빌초등학교에서 함께 하였습니다. 참고로 전 4남매의 엄마이며 하빌초등학교를 4남매가 모두 7년을 동안 차례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둘째가 강화여고 1학년을 재학 중이어서 이렇게 강화권역 행복배움 학부모 네트워크와의 인연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인천 행복배움 학부모 네트워크 강화권역 행복배움 학교들의 1.0, 2.0 그리고 3.0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강화권역 행복배움 학교들의 8년의 시간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해도 될까요? 우리 강화권역 행복배움 배움 학교들의 모습들을 영상과 함께 한번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화번역 8년차 발자취를 같이 함께 감상하셨는데요. 우리 강화번역 행복 배움 학부모님들의 열정과 사랑을, 또한 강화 학생들의 행복한 추억과 배움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노력과 열정이 담긴 감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 짧은 영상으로 저희 강화번역의 8년을 전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번역만의 색깔과 정과 따뜻함, 그리고 행복함은 보셨을 거라 믿어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화번역과 인연 깊은 2015년부터 함께한 1.0 학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빌초등학교는 8년 차로 강화 지역에서 첫 번째 행복 배움 학교로 지정되었던 만큼 여러 가지로 오른길도 내린길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는 않고 제자리였다면 다시 한번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초등학교는 7년 차로 하빌 다음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소수의 아이들이지만 알차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학습으로 단단하게 7년차 역할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강중학교는 중학교로서 강화에서 처음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7년차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학교를 사랑하는 한마음으로 교육하며 중학교 학생에 맞추어 학습과 체험을 함께 병행하며 아이들의 꿈을 위해 이끌어가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화여고도 고등학교로서는 처음으로 1.0인 1기에 지정되었으며 고등학교로서의 행복배움학교 지정에 대한 편견을 선생님과 아이들의 여러 활동과 학습으로,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으로 더욱더 성숙된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기가 지나고 2기가 되면서 강화에도 점점 행복배움학교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2기 올해까지 대열초가 4년차, 양도초가 4년차, 강남중 4년차, 덕신고가 2년차, 감융초 2년차, 명신초 1년차가 함께 2기 속 행복배움학교에 동참함으로써 강화번영에는 더욱더 행복배움학교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강화번영 협의회 역시 매년 거듭될수록 너무나도 학부모님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화 학부모님들께서 행복배움학교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알고 싶어 하셨고, 저희 행학넷 강화번역협의회는 우리 행복배움학교 학부모만이 아닌 강화지역 일반 학교 학부모에게도 기회를 드리고자 행복배움 네트워크 강화번역협의회에 1년에 한 번씩 함께 참석하셔서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을 소통을 통해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화번역 학부모님들은 행복배움 네트워크를 통해 다시 한번 강화교육과 더불어 각 학교 속 마을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정말로 잘해왔고 잘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은 하였으나 우리에게 행복배움학교 3.0에 대한 숙제 아닌 숙제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현재 지나온 1.0이 우리 강화번역에게 준비 기간이었다면 2.0 강화번역 학부모와 선생님, 우리 아이들과의 소통으로 행복한 학교 안에서의 본질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다져보며 놓친 것은 없었는지 한 번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3.0 행복배움학교를 내년부터 변화하는 인천교육에 맞추어 행복배움 학부모 네트워크 강화번역 역시 변화하는 인천교육에 맞추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 새로운 지정된 양사초등학교 열정과 처음 맞은 그 속에서 우리는 함께 또 배울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양사초등학교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며 더불어 배울 것들을 배우며 전해드릴 부분은 전해드리며 그렇게 강화 지역 특색에 맞추어 많은 것을 공유하며 점점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1기, 2기, 그리고 3기로 지정된 하빌초 역시 좀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였던 모습에서 벗어나 새롭게 다시 한번 1기 처음 그 마음 그대로 더욱 큰 열정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큰 3기를 만들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인천교육 행복혁신학교가 3.6에 추구하시는 미래지향적 교육, 우리 아이들이 이끌어가는 학교 안에서의 학생의 주도성을 키워주며 질 높은 교육으로 모든 학생들이 결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로서 선생님과 소통과 협업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강화번역 행복배움학교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강화라는 장점이 많은 지역성을 고려하여 생태계와
마을 연계를 통하여 지역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체험하며 성장해 나가는 교육과 학습을 주도성을 갖고 배울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과 항상 협력하여 소통하며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화번영 8년의 이야기를 그리고 새로 맞이할 3기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강화 혹시 다 아시죠? 강화도. 네, 저희 강화도에서 왔습니다. 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 강화 권역을 항상 응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항상 어느 권역이든 우리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교육소 혁신학교가 더 크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항상 지지해 주시는 학부모님 그리고 관계자분들이 되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화권역 요즘 순무철이에요. 순무 드시러 놀러 오시고요. 강화권역 항상 지지해 주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은숙 강화권역 대표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 속에 학부모 자치, 고민거리와 방향 등을 잘 드러내 주셨습니다. 발제하신 내용은 이후 질의응답 받으며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감룡초 학부모회장님 이영수 분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복배움 학부모 네트워크 강화권역 부대표이자 감룡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이영수입니다. 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는데요. 이 말은 혁신학교에서 마을교육 공동체가 나아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온 마을입니다. 내용과 형식은 마을마다 다르겠지만 온 마을이 힘을 다해서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 데 동원되어야 합니다. 저희 감룡초등학교는 행복배움학교 2년차로 올해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협의회 및 교육과정 재구성 노력을 통하여 지역과 학부모가 참여하여 실시하였던 활동들과 또 앞으로 실시 예정의 활동을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저희 4월에 진행되었던 천연염색 티셔츠 교육인데요. 병설 유치원부터 모든 전교생이 함께한 활동으로 강화에서 천연염색장을 체험장을 운영하고 계신 박정희 선생님께서 한 학년당 하루씩 총 7일 동안 직접 학교에 오셔서 진행되었는데요. 자연 속에서 채취한 염료로 각자의 흰색 티셔츠에 학년마다 각기 다른 색으로 쪽염색 표현을 하였고 완성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후 학교에 여러 체험 활동에 있고 활동하면서 어딜 가든 우리 감룡 친구들을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함께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활동으로는요. 저희 강화에 유일하게 있는 녹색 어머니와 함께하는 교통안전 교육으로서요. 저희 학교 주변이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편인데요.
새 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적응하지 못한 저학년 친구들을 보면서 처음 기획하게 되었던 활동입니다. 1, 2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2일에 걸쳐 8학급에 진행되었던 활동으로 학부모회와 담당 교사, 1, 2학년 각 담임 교사들이 사전 협의 및 일원 교육 자료 제작을 통하여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이란 주제로 녹색 어머니회 분들께서 직접 교실에서 20분 동안 이론 교육을 해주시고 20분은 직접 학교 주변을 돌며 실전에 임하였는데요. 아이들이 어머님들의 수신호와 깃발을 보면서 또 경찰에서도 나와주셔서 지도를 해주면서 안전하게 학교 주변을 걷는 방법을 연습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화면 뒤쪽에 나왔던 자전거를 타던 영상은요. 이 교통안전 기부 수업이 1, 2학년 친구들만 대상으로 한 거였고 3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은 선생님들께서 공모를 통하여 아라뱃길에서 직접 차량을 강화로 오고 또 다시 데려다 주면서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알려준 수업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전 학년이 교통안전교육을 한 행사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엄마가 알려주는 친환경 EM세제 만들기였는데요. 이것 또한 5, 6월에 걸쳐 2달 동안 전체 25학급에 진행되었던 활동으로 학부모와 담당 교사가 3차례 이상의 사전 협의회를 통하여 이론교육 자료를 만들고 과학실에서 수업을 하였습니다. 이론교육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이 수질 오염의 심각성을 알고 함께 해결 방안도 고민해보고 또 학부모님들의 지도에 따라 직접 계량하고 물질의 반응을 보며 친환경 EM세제를 만들어 본 시간으로 5일 동안 매일 10분 정도의 학부모님들이 나오셔서 함께 하셨는데요. 이게 환경오염에 대한 교육이다 보니 저희 학부모들도 심각성을 느껴서 아이들이 세제를 만들 때 한 번에 많은 아이들이 소분을 하고 계량을 해야 되다 보니 종이컵이나 일회용 접시 사용에 대한 유혹이 있었으나 유리로 된 비커나 샤레, 삼각 플라스크, 스포이드, 깔때기 등을 사용하며 쉬는 시간 열심히 설거지를 하며 다음 수업 준비를 하고 수업 이후에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직접 EM 효소를 구입하셔서 EM 세제를 만들어 쓰시는 학부모님들도 생겨나서 이게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수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또한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제 선생님들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비전을 함께 나누는 교사 워크숍. 저희 학교 7월에 학교 강당에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2회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에 40여 명 가량의 교직원분들이 함께 근무하고 계시지만 각자 많은 업무들을 하시다 보니 하루에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지난 2회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서 함께 학교의 비전을 공유하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하여 동료와의 눈맞춤을 하고 학교 조직을 진단해보고 학교 구성원의 DISC 분포도 분석 나눔과 공감 형성 등의 활동을 하며 행복 배움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어느 보고 싶은 에너지가 생기는데 그것이 좀 안타깝고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면 좋겠다. 학교에 대한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만드는 글마루 도서관. 저희 감룡초는 올해 그러니까 열악한 도서관이 조금 단점이었는데요. 이번에 선생님께서 공모를 하셔서 예산을 이제 가져오시게 되셔서 기획하게 된 활동인데요. 올해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사용자 중심의 공간 혁신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장기 프로젝트로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만들어간 도서관 리모델링으로 교사 3명, 학부모 4명으로 구성된 TF팀을 만들고 6개월 동안 7차례의 협의를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은 도서관 앞 자유 게시판과 학생 자치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온라인상으로 교사들의 의견을 받는 방법으로 의견들을 수렴하였으며 여름방학 기간을 통하여 공사가 진행되었고 저희 학교가 지난 10월 4일 날 개학하였는데 개학 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학년 모두 도서관 이용 교육을 마치고 지금 활발하게 이용 중입니다.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저희 이 담당 선생님께서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업체 사이에서 조율을 하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도서관 앞을 지나시다가 한 아이가 와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간 힘들었던 게 진짜 싹 풀리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밖에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렸던 활동 외에 뭐 강화 체험 사랑, 그러니까 강화 사랑 체험 학습, 또 내고장 탐방, 강화 나들길, 중심지 견학, 강화 행복센터 키즈 카페 체험 등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혹 지금 나중에 이 안에서도 궁금한 게 생기시다면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학기 때 제일 크게 계획되어 있는 활동이 감룡 중고시장 프로젝트인데요. 전 교생이 함께 나누는 업사이클 활동입니다. 추진 배경은요. 작년에 이 담당 선생님께서 4학년 담임을 맡으시면서 그 반에서 했던 중고시장이었는데요.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올해는 전교생 활동으로 확대 진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전교생이 참여하는 만큼 학년별 12차씩 교과 과정을 재구성하고 모든 아이들이 판매자이자 소비자가 됩니다. 일단 차시 구성이 길게 되는 만큼 학생 의견 조사와 학부모의 요구, 교사의 의견들을 수렴하여서 하며요. 중고시장은 기후, 생태, 환경 교육 기반과 역량 기반, 맥락 기반의 활동으로 차시 구성은 12차시로 하였고요. 저희 학교에서 올해 노력 중심으로 담은 기후 생태와 독서 교육을 모두 담았고 12월 넷째 주에 실행할 예정입니다. 자,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온 마을이 힘을 모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차가 더디고 힘겨운 일일 수 있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위해서 온 마을이 함께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경험이며 정서적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성장과 발전에 든든한 자양분이 되기 위해서 저희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들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저희 작년도 중고시장의 사진이고요. 네. 이것으로 저희 감룡 초등학교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용숙 감룡초 회장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온 마을이 힘을 다해서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동원되어야 한다는 말이 저는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미처 나누지 못한 이야기는 잠시 후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또 나누도록 해보고요. 세 번째는 김태현 명신초등학교 학부모 회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화 명신초등학교 학부모 회장 김태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제의받았을 때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수락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명신초는 올해 행복배움학교 1년차 학교고요. 이 1년을 얼마나 알차게 보냈는지 그 1년을 함께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학교는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3주체 협의회를 실시하는데요. 이 3주체란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를 말하는 건 다들 아시죠? 저희 학생들은 다모임에서 학생들끼리의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가지고 학생 대표로 학생 회장과 부회장이 함께 참석을 하고요. 교사 대표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교무부장 선생님 등 대표 선생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학부모 대표로서 저희 학부모회와 운영위원 임원들께서 함께 모여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필요한 것들 그리고 체험 학습 등을 계획하는 일을 이 협의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활동으로 올 1년을 얼마나 알차게 보냈을지 먼저 3월부터 자 3월에 신입생들이 입학을 하죠. 네, 귀여운 1학년들이 입학을 하고 또한 아이들이 직접 투표해서 학생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4월 식목 행사로 나무 심기를 직접 학교 마당에 심었고 숲 해설과 선생님과 함께하는 생태 교육을 하게 되었고요. 이 생태 교육은 숲 해설사 선생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주기적으로 아이들과 그 계절의 변화도 함께 체험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일환이고 거기에 찾아오는 아트스쿨 학교로 저희 학교에 진조크루라는 댄스 팀이 방문을 해서 멋있는 댄스 공연도 보여주고 그 댄서라는 직업에 대한 진로 체험도 아이들은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학교는 4월에 봄 계절 학교를 하면서 학교 내에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자전거와 전동휠 체험을 했어요. 제가 이때 감동받았던 건 자전거를 처음에 타지 못했던 아이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체육 선생님 등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시면서 그 아이가 결국은 그 자전거를 타게 되는 그 현장을 제가 며칠을 학교에 방문을 하면서 봤을 때 그 1학년 남자아이한테 제가 감동을 받은 적도 있을 만큼 아이들이 그 안에서 배워가는 게 참 많았고 자전거를 타면서 저희 학교 그 언덕을 올라가는데 저학년 아이들이 못 올라가니까 9학년 아이들이 자기 자전거를 세워놓고 동생들을 올려 보내주고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더라고요. 이런 건 어디에서 일부러 가르칠 수 없는 교육인데 우리 학교는 그렇게 매년 자전거 타기 하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많은 것들을 배워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5월에는 마을 기업과 연계돼서 마을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학교 근처에 있는 밭을 대여를 해서 아이들이 메밀을 심었어요. 직접 메밀을 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메밀이 자랐을 때 솎아내고 그리고 수확하는 것까지 아이들이 그 성장 과정, 그 작물의 수확하는 과정까지 모두 아이들이 경험을 했고 그 외에도 아이들은 학교 텃밭에서 계속 텃밭 가꾸기를 하고 있어요. 상추도 심고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수확해서 집으로도 가져오고 가을에 선생님들께서 직접 군고구마 굽는 기계를 갖고 오셔서 거기에서 아이들을 직접 구워서 군고구마를 먹여주시기도 하고요. 직접 심어서 기른 무와 배추를 들고 오는 날도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아무 데서나 할 수 없는 경험을 우리 아이들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5월에는 학부모님들의 재능 기부 수업이 있었는데요. 정말 재능이 많은 학부모님들이 많았고요. 그 학부모님들의 봉사로 아이들은 또 다른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6월에는 오디 농장에 아이들이 오디를 수확하러 가요. 그래서 직접 오디를 따고 그 자리에서 오디를 막 먹어요. 오디 솔직히 최근에 발견하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많이 동네에서 따먹을 수 있었지만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오디 농장을 가서라도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6월에 저희가 좀 선생님들께서 많이 애쓰셨던 활동 중에 하나가 1박 2일 글램핑 활동이에요. 전교생 아이들이 모두 이건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활동이었겠지만 글램핑장에서 전교생이 함께 1박 2일을 하면서 조 구성원 자체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이 골고루 구성이 돼서 고학년 언니 오빠들이 동생들을 살펴주고 챙겨주고 하는 경험까지 해볼 수 있는 조금 값진 그런 기회였던 것 같고요. 이날은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셔서 아이들이 저녁 식사를 잘 할 수 있게 이런 손길도 학부모들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 학부모들 같이 도와서 이루어낸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학교 운동장에 물놀이장이 생겼어요. 이건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되게 번거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나하는 아이들을 보는 그 기쁨에 아마 해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날은 비가 내리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선생님들과 학부모들과 아침에 긴밀하게 협의를 이루어내서 아이들 안전하게, 비는 오지만 그 비 속에서 하는 물놀이도 아이들한테는 특별한 추억이었을 거고요. 그렇게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체험들을 명신 아이들은 하고 있습니다. 옆에 사진은 우리 그 텃밭에서 계속 감자 심고 했던 거 수확하는 그런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8월에는 키네틱 아트라고 움직이는 예술이라는 조작을 하는 예술 활동이 있어요.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그런 체험 활동도 했었고요. 낭독학교라는 선배가 책을 읽어주는 기회가 저희 학교는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또 하게 되었는데요. 이건 4, 5, 6학년 고학년 아이들이 직접 책도 선정하고 역할도 나누고 그다음에 PPT 화면 자료들도 직접 준비를 해서 1, 2, 3학년 동생 후배들에게 직접 책을 읽어주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선배들이 준비한 자리에 동생들이 집중해서 들어주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면서 서로 동생들은 아마 나도 선배가 되면 이렇게 준비해서 후배들한테 해줘야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거고, 선배들은 이 책 읽어주는 선배의 낭독학교를 마치면서 그에 따르는 뿌듯한 그런 만족감, 자존감도 얻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저희는 강화에 바람숲 그림책 도서관이라는 아시는 분은 아실 만한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 방문을 저희는 주기적으로 하고요. 1년에 2-3번씩은 가는 것 같은데요. 그곳에 방문해서 아이들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친근해지고 뭔가 그림책에서 발전해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 같고요. 이번 9월에는 저희 학교 예똑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명신초를 다니는 아이들을 예쁘게 부르는 말로 예똑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만 있을 뿐 실체를 갖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예똑이 캐릭터를 공모해 주셔서 많은 아이들이 참가하고 그 중에 채택된 캐릭터로 실제로 운동회에 같이 입었던 단체 티에 그 캐릭터를 넣어서 단체 티를 만들어서 입기도 했어요. 그리고 강화에서 할 수 있는 화문석 체험과 루지 체험도 9월에는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10월에는 교동도 체험을 가서 교동 향교에서, 향교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아봤다고 저희 아이가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향교가 뭔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런 경험들이 제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을 학교에서 많이 해주고 계셨고요. 그리고 항상 가을이 되면 감 따러 가요, 명신 아이들은. 그래서 감 따와서 깎아서 학교에서 말려서 곶감으로 엊그제 따먹었다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과정들 한 번에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속적으로 결과물까지 확장돼서 해볼 수 있는 체험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여기 보이는 사진은 평화전망대에 방문했던 사진, 그리고 헤든 뮤지엄에서 예술 작품들을 관람하고 그에 따르는 도슨트 선생님의 설명도 듣는 모습들이 있고요. 또 강화는 역사적으로 이야기거리가 많은 곳이잖아요. 그 강화 이야기 자전거 투어라는 그 역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투어 과정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이번 9월에 그 과정을 돌면서 강화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 명신초등학교는 3년 만에 한마음 대축제 운동회를 열었고요. 걱정도 많고 준비 상황도 많이 힘드셨었겠지만 정말 오랜만에 엄마, 아빠, 아이들, 선생님들이 다 뭔가 막 몸으로 뛰어놀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저는 되었다고 보고요. 굉장히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추억을 쌓으면서 여기에서 다 보여드리지 못할 만큼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활동들은 명신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활동은
아이들은 겨울 계절 학교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학부모에서는 숲 밧줄 체험과 그다음 저희 그 천연 제품 만들기 체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천연 제품 만들기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명신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는 제로웨이스트 실천 동아리라는 자치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어요. 올해 처음 만들어진 동아리이고요. 환경보호와 뭔가 쓰레기 줄이고 뭔가 이 자연을 지켜야지 하는 그런 관심사를 가진 어머님들께서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이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 저희는 모여서 환경 오염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같이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엄마로서 가정주부로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런 얘기도 나누어 보면서 정말 실질적인 대화를 했었는데요. 그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저희 그 온라인 메일함에 들어있는 그 저장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환경 오염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메일함 정리하는 것도 환경을 지키는데 우리가 작지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많이 알리고 다 같이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제로 웨이스트 실천 동아리 회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져서 이렇게 내가 실천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어 보고 그리고 플라스틱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는 거를 모토로 해서 천연 제품 만들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주방 비누 만들기를 해서 이거는 전체 전교생 가정에 이렇게 주방 비누와 천연 수세미를 같이 나눔을 했고요. 그리고 그 천연 모기 퇴치제 그 모스큐브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만들어서 학교에 기부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거치해두고 아이들이 조금 모기나 이런 벌레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해드리고 천연 버물리 밤이라고 해서 아이들 모기 물렸을 때, 뭐 벌레 물렸을 때, 가려울 때 바를 수 있는 거 학교에서 비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학교에 기부해드리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하고 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샴푸바와 천연 고체 치약 같은 것들을 직접 체험해서 만들기를 해 가셨습니다. 이렇게 학부모 활동, 동아리 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그 동아리 회원 학부모님께서 이렇게 후기를 주셨어요. 그 후기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 실천하듯이 학부모들이 모여 자연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해 나가는 시간이 되어 의미가 있었습니다. 학교와 가정이 분리되어 각자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가 연계되어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배움학교, 동아리를 통해 아이들도 성장하고 부모도 함께 성장하며 자연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실천하는 어른이 되어 기뻤습니다. 이렇게 부모들의 삶에도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이 명신에서는 아이들의 활동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저희 명신초는 행복배움 학교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이미 많은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행복배움 학교 못지않은 활동을 이미 하고 있었고요. 지금 보여드린 활동 중에 거의 대부분은 행복배움 학교가 선정되기 이전부터도 꾸준히 이루어지던 활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복배움 학교 지금 1년차를 마치고 있지만 2년차, 3년차 해를 거듭할수록 아마 더욱 깊이 있고 내실 있는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저도 그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노력하는 명신초등학교를 계속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명신초등학교 학부모회장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봄 제철학교 전동일부터 매년 자전거 타기, 많은 것을 자전거 타며 배워갔다. 작물 수확, 텃밭 가꾸기, 전교생 1박 2일 글램핑 활동까지
월별로 정말 많은 활동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발제 감사하고요. 네 번째는 북부권역 박은희 대표님께서 발제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배움학교 북부권역 대표 박은희입니다. 좀 안 떨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떨리네요. 네. PPT. 네. 저는 오늘 학생 성공 시대를 열어가는 희망 북부 교육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저희 북부권역은 타 권역에 비해서 행복배움학교 수가 조금 적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기에 행복배움학교가 뭘까라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주위에서 행복배움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학교나 아니면 지금 행복배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님들도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해주시거든요. 먼저 보시면요. 저희 2022학년도 행복배움학교 북부권역 운영교 현황이에요. 저희는 지금 초등학교 13개 교, 중학교 4개 교, 이렇게 17개의 교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공통이고요. 요번에 10월 25일 날 이제 3.0 2023년도 행복배움학교 북부권역 선정교 결과가 나왔어요. 조금 마음 아프기도 한 결과가 있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초등학교 12개 교와 중학교 4개 교, 그리고 고등학교는 인천 전체 13개 교에서 총 북부권역은 16개의 학교가 3.0으로 2023학년도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요번에 이 결과를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행복배움학교가 과연 무엇일까 하고 봤는데 행복이 무엇인지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게 행복이라고 하는데, 우리 행복배움학교란 민주적인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배움이 있고 공공성을 구현하는 혁신미래 교육의 모델 학교라고 합니다. 이 이념을 바탕으로 저희도 북부권역도 행복배움학교의 실천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삶과 삶의 주도성을 길러주는 학교로 거듭난다고 하는데요. 저는 제가 직접 겪었던 5년 동안 행복배움학교에서 행복배움학교 학부모로서 어떻게 행복배움학교를 알아왔고 어떻게 경험했으며 또 어떻게 기획을 했고 실천했고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2018년도에 행복배움학교 1.0부터 시작했어요. 그때는 혁신학교의 구축 및 성장하는 시기라고 했는데 2.0에 들어서면서 혁신학교 울타리를 넘어서 모두 학교 혁신이라는 이념으로 우리 북부권역은요 마을교육 공동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도 물론 함께 했는데요. 내년에는 행복배움학교 3.0에서 학교의 담장을 넘어 마을로 혁신 교육으로 또다시 거듭난다고 해서 더 기대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마을교육 공동체 를 실현하기 위해서 마을과 교육 공동체, 그렇다면 마을은 무엇이고 교육은 무엇인가, 그리고 공동체란 무엇인가. 그래서 결론은 마을교육 공동체를 어떻게 이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데 상당히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2018년부터 함께해서 한 2019년 말 정도 됐을 때 비로소 제가 알 수 있었거든요. 먼저 저는 마을에 계신 학부모, 주민, 마을 어르신, 그리고 학생, 학교, 그리고 마을 교육 활동가 분들, 구청에 계신 분들, 북부기지원청에 계신 장학사님들과 함께 마을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어요. 마을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마을의 공공기관이 어디에 있고 우리 마을에는 어떤 시설이 있고 어떤 주민공동시설이 있는지, 우리 마을에는 어떤 게 필요한지, 우리 마을에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우리 마을만의 좋은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교육을 우리 마을에서 실현하고 있고 학교에서 실현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혹은 청소년 기관 그리고 마을학교에서 하고 있는지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공동체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주민공동체 혹은 마을의 어른들이 이루고 있는 공동체, 주민자치회부터 학생자치까지 모두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유하는 마을 안에서 주체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마음과 뜻을 모아서 형성하는 것이 곧 주민자치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직접 기획을 하고 실천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여기 일상의 삶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에서 삶의 힘이 자라는 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런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행복배움학교의 비전, 목적, 전략을 먼저 구체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의 실현이라는 비전을 모토로 더 열심히 행복배움학교를 더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저는 학생 성공 시대에서 다시 학생 성공 세대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희망북부 교육을 어떻게 내가 이끌어 갈 수 있고 행복배움학교 학부모로서 권역 대표로서 할 수 있는지 공부를 해봤는데요. 저희 북부권역은 함께하는 미래교육, 성장하는 부평교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민간학 협력 체계 구축이라는 전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 권역보다 이색적인 거는요. 마을 자원과 발굴 연계로 마을 교육 공동체 기반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특색 있는 북부권역만의 전략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간학 거버넌스 활성화에 되게 애를 썼는데 저 또한 학부모로서 행복배움학교 북부권역 대표로서 그리고 마을교육 활동가로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을학교 및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했고요. 북부권역만의 특별한 지역 특화 사업을 하게 되었고 결과도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저희는 학생 성공 세대를 여는 희망 북부만의 특별함을 다른 권역에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감히 이야기해도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 부분에 저도 물론 같이 동참하고 있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도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좀 알려드리면 더 보람 있겠다 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북부권역은 북부권역 교육만의 행복배움학교만의 또 특별함이 있어요. 바로 부평에서 뛰놀며 배우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 학교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아이들과 좀 더 교육 공동체를 알리기 위해서 활용하기 좋게 교재로 만든 활용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문화예술, 생태환경, 역사 이 세 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곳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학부모들, 마을의 어르신들, 마을의 주민들 과 함께 할 수 있는 수업들을 학교 선생님들께서 학교 선생님들만 할 수 있는 특화 교육 과정을 연계해서 되게 훌륭한 책자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 그리고 기관에 전해 주어서 저희 인적 자원, 물적 이런 자원들을 활용을 잘 되고 있고요. 또 저희 부평권역만의 부평마을 교육 이야기라는 책자가 있어요. 이 책자에는 마을에서 저 같은 학부모 그리고 학부모들끼리 모여서 동아리를 운영하는 학부모들 그리고 마을 학교를 운영하는 학부모 주민들 뿐만이 아니고 부평구 마을교육 활동가 분들이 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것들을 책으로 또 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4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평 교육만의 부평 이야기 나눔, 그리고 마을교육 자원, 그리고 마을과 학교를 이음, 그리고 부평 마을학교 체험 이 4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책도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다른 학교, 다른 권역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되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마을 활동가 선생님들도. 그래서 이것도 저희 북부권역만의 자랑이고 저희는 부평구 교육혁신지구의 마을연계 교육과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학교 선생님이 아니어도 저 또한 이걸 경험하고 굉장히 지금 되게 행복해하고 있는데요. 학교의 마을연계 교육에 내가 학부모지만 내가 어느 정도 마을 활동가로서 아니면 마을에서 마을 학교를 운영하거나 마을 동아리를 잘 운영해서 어느 정도 자격이 되면요. 저희가 검증을 통해서 또 마을연계 교육과정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평구만의 차별화된 그런 교육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부평구 마을교육 활동가들은 구청에서 그리고
북부지원청에서도 많은 지원으로 계속 양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3기까지 양성이 됐는데 대부분이 또 우리 부평구의 학부모님들이세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자랑스럽다는 거. 그리고 학습 동아리 지원. 이거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계세요. 5명 이상이면 학습 동아리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계속 공부하면서 스터디하고 자기의 역량을 또 공통된 관심사를 개발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양한 활동 지원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부평 지역에 특화 사업이 있어요. 이 특화 사업도 뭐냐면 선생님들이나 교육자가 아니어도 마을에 있는 특수학교나 아니면 청소년 시설 아니면 방과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학교 같은 곳에요. 따순터 사업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가서 아이들하고 다양한 마을의 어른이 와서 같이 요리도 해주고 마을의 어른이 와서 같이 도장도 같이 파주고 책도 읽어주고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놀이터도 하고 있고요. 부평 청소년 자치활동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뭐 마을 활동가만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부평구 북부권역은요. 학부모 면, 마을 활동가 면, 마을 교육 공동체에 관심이 있다면 모두 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북부권역만의 특색이라고 생각하고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북부권역이 저희 11월 24일 날 3시에 2022년 부평 마을교육 공동체 공감 토크가 있어요. 이때에는 또 교사 그리고 마을활동가 학부모 부평구의 학부모라면 행복배움 학부모뿐만이 아니고 부평구의 모든 학부모들이 와서 같이 마을교육에 관해 궁금한 점, 마을교육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는 분, 학교 교사 입장에서 아니면 마을교육에 관한 의견을 듣고 싶으신 분, 내년도 부평구 혁신지구 운영 방향에 좋은 의견을 주실 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까 24일 날 3시에 카리스 호텔에서 공감 토크에서도 많은 학부모님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0이 시작되는 시기에는요. 더 많은 학부모들이 더 적극적으로 더 능동적으로 행복배움학교가 아니어도 지정교가 아니어도 준비하고 있는 학부모나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함께 다 교육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북부 교육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북부권역 대표 박은희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북부권역은 마을 교육 공동체 지역 특화 사업이 되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궁금한 얘기는 질의응답 시간에 더 듣도록 하고요. 5번째 발제는 윤경여 부일여중 북부권역 부대표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말하는 거는 참 자신 있는 사람인데 엄청 떨립니다. 지금 이 자리가.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행복배움 학교 네, 학부모 네트워크 북부권역 부대표 윤경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저희 북부권역은 매년 저희 북부권역은 매년 2회에서 3회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운영이 잘 되고 있던 학교를 중심으로 사례 공유를 하고 사례 공유를 했지만 2021학년부터는 북부권역의 모든 학교가 사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운영이 잘 되고 있던 그렇지 않던 모두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와서 사례 공유를 하고 있고요. 2년 동안 저희 그래서 북부권역에 많은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우선 북부권역의 첫 행복배움학교 지정교인 동암중학교는 현재 8년차 행복배움학교로 작년에는 상상물이라는 학생들의 공간이 마련됐고 학교 텃밭 사업과 학생 자치실을 이용해서 매점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남녀공학으로 전환이 되었고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학교장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학생 자치와 학부모 동아리 활성화로 학생들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통계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동암초는 손뜨개 활동을 통해서 기부 활동을 하고 있고요. 2020학년도에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숲길 조성이 되었습니다. 네, 공공기관의 공모 사업으로 놀이터 조성 예정이고요. 학부모 동아리 업사이클 토탈 공예를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지속 발전 가능한 17개의 동아리를 목표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일여중은 2021학년도 학교숲이 완공돼서 탄소 중립 환경 교육 활동으로 학교숲을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2022학년도에는 스터디 카페가 완공돼서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학교들도 있지만 학교 운영에 반대로 학부모 동아리가 폐지되고 학부모의 의견마저도 배제되고 있는 안타까운 문제들을 안고 있는 학교도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권역 임원으로서 가장 보람된 사례도 있습니다. 네, 일신초등학교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일신초등학교는 2021학년도에 행복배움학교로 지정이 되면서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권역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여러 학교들의 사례를 기반으로 현재는 많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많은 학교들이 북부권역협의회를 통해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랑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네,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 그 권역협의회를 진행하면서 학부모님들의 궁금증도 많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행복배움학교에 대해 잘 모르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요. 인천교육정책도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셔서 이번 저희 3차 협의회는 인천교육청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저희 북부권역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북부권역은 지정교가 지금 17개교밖에 되지 않는 작은 권역이긴 하지만요.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그리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각 학교의 3주체가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동안 8년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더 열심히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행복한 부평 교육 안에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행복배움학교 북부 권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번째 발제자이신 부일여중의 북부권역 부대표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6번째 발제는 동암중학교 임진숙 학부모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떨리실 거예요. 마지막 분이라 지금 기다리셨다고 하셔서 큰 박수로 조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암중학교 학부모 임진숙입니다. 진짜 많이 떨리네요. 저희 아까 북부권역 부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2021년도에 남녀공학으로 됐다고 하는데 그건 좀 정정해 드릴게요. 저희 2022학년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이 돼서 중1은 지금 남녀공학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동암중학교는 행복배움 8년차로서 마을 주민, 마을 공동체, 마을 공공시설과 연계해서 아이들이 질 높은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행학내 협의회를 통해서 다른 학교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학부모의 활동 등을 운영하면서 구축되는 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도 동아리 활동인 꼼지락이 있는데 그 꼼지락 활동을 하면서 매주 모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힘든 일도 있고 이랬는데 올해 또 가장 뿌듯했던 점은 10월 15일 날 에듀 페스티벌 때 저희가 체험 부스를 열 건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연 건 아니지만 그 활동을 통해서 다른 학교들이 동아리 활동하면서 궁금했던 점들 그런 점들을 물어보고 와서 되게 신기해하는 점을 보고 그런 힘든 점은 다 사라졌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가 3주체 회의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학생, 학부모, 그다음에 교사가 1년에 한 4번 정도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 회장과 부회장뿐만 아니라 그 자체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같이 와서 회의를 하고 어떤 점이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있는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올해 또 가장 저희 학교가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축제를 올해는 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축제를 하면서 마을 공동체, 학부모, 공공시설과 함께 고민하고 기획해서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고 앞으로 2023학년도 마을
공동체, 공공시설과 연계해서 축제나 스포츠데이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서 실천되길 바라며 학생, 학부모, 교사가 행복한 동암중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행복배움 학부모님들의 6분의 또 발제 내용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행복배움 학부 자치와 학교 참여에 대해 궁금하신 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참가한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6분의 발제자 중에서 누구에게 질문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 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또 긴장하지 마시고 또 발제하실 때처럼 좀 편하게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궁금한 거는 여기 오늘 지금 강화권역 그 정은숙 대표님이 이제 또 강화에서 또 멀리 아침부터 오셨어요. 아까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강화권역은 이제 행복배움 학부모 네트워크 대표신데 일반 학부모님들과의 또 네트워크를 함께 열고 계세요. 행복배움 네트워크랑 일반 학교 네트워크 이렇게. 네, 궁금해서 보통 행복배움 학부모님들과 네트워크도 소통하기 힘드신데 일반 학부모님들과 또 어떻게 같이 공동으로 해서 또 준비를 하시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강화권역 대표 정우숙이고요. 제가 설명드렸듯이 저희 강화권역이 1.0이 약간 워밍업하던 그런 시기고 준비 시기였다면 2기 2.0에서 조금 다져지고 학부모님들이 늘 함께해 주시는 그런 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복 학부모 네트워크 협의회를 항상 1년에 한 3회, 4회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일반 학교 학부모님들께서 저한테 도대체 행복배움학교가 무엇인데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야, 너희들 가서 무슨 얘기를 하니? 너무너무 궁금하다. 막 그러시길래 그럼 오실래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손을 성큼 잡아주셔서 그러면 저희가 교육지원청 우리 장학사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공문을 통해서 정말 행복배움학교가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들은 어느 누구나 함께 자리하셔서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처음 시도를 했고요. 근데 너무나도 정말 행복하게 행복배움 학부모 속에 일반 학부모님들이 함께 자리해 주셔서 행복한 자리로 소통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면서 서로 일반 학교와 행복학교의 서로의 장점을 알게 되었고 일반 학교도 이래서 행복배움 학교구나 이런 걸 알면서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이거를 매년 1년에 한 번 이렇게 일반 학교들과 행복배움 학교들 사실은 일반 학교나 행복배움 학교나 강화도 아시죠? 다 비슷해요. 행복배움 학교에서 하시는 것들 일반 학교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두루두루 행복하게 소통하고자 그런 자리를 만들었고 지금은 너무너무 즐겁고 재미있게 저희 협의회를 함께 1년에 한 번씩 얼굴을 이제 익히면서 그렇게 정으로 행복배움학교 협의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혹시 더 추가 질문 있으시면 또 현장에서 받겠습니다. 혹시 손 들고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본인 소개 부탁드리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 혁신 업무 담당하는 장학사 노미주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학부모님들 발제를 들으면서 행복배움학교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걸 잘 알게 됐고요. 한 가지 제가 궁금하면서 또 학부모님이나 학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대신 드리는 질문은
이제 북부교육지원청 그 북부 학교의 사례들도 참 잘 들었는데 강화의 사례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배움을 느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과정이 수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감룡초등학교 정도만 하더라도 학교 규모가 큰데 어떻게 학부모님들께서 의견을 네, 밝히시고 학교에서는 또 어떻게 수용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룡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이영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학교의 전교생은 580여 명이 됩니다. 한데 학부모회는 이제 각 분과 4개의 분과와 녹색 어머니 회례 등 총 12분의 학부모회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강하고 지역 사회다 보니까 이 학부모의 여러 명 그 한 분 한 분이 네트워크 구심점 역할을 하셔서 의견 수렴이 많이들 되세요. 그래서 그 의견 수렴을 하고 저희는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주기적으로 되게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주 학교에 찾아가고 그런 이제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있으면은 피드백을 하고 어떤 행사를 기획했을 때 선생님께서 먼저 연락을 주세요.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어떠실까요? 하면은 저희도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하여 저희가 진짜 도와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저희도 저희의 역량에 맞는 걸 맡아서 도와드려야 되니까는 회의를 걸쳐서 하고 일단 어떤 테마를 갖고 하게 되면은 거의 몇 차례 협의회를 기본으로 걸쳐서 각자 협업으로 그렇게 맡아 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또 하나 저는 궁금한 게 많아서요. 저 세 번째 명신초등학교 학부모 회장님께 또 질문 드리는데 아까 발제 내용 들어보니까 명신초는 되게 월별로 활동을 학부모 자체로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학부모 동아리가 제로 웨이스트 실천 동아리라고 있는데 저희 학교도 동아리가 되게 많아요. 한 10개 거의 가까이 있는데 또 처음 듣는 동아리예요. 그래서 이런 건 또 어떻게 기획하고 구성하셔서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또 제가 질문 드려봅니다. 네, 명신초 학부모회장 김태현입니다. 처음에 이 동아리가 시작되게 된 것은 사실은 저도 다른 학교의 사례집을 보고 거기에서 내가 관심이 있고 내 주위의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를 느끼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같이 모여서 뭔가 정보도 교류를 하고 뭔가 실천할 수 있으면 혼자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천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뭔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처음에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학교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그 안에서 학부모님들과 같이 천연 재료나 플라스틱을 쓰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역시 말씀도 아까쯤에 떠시지도 않고 너무 유창하게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잘 끌어가실 것 같아요, 지금. 네, 이렇게 잘 들었고 또 현장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너무 발제를 오늘 잘해주셔서 특별히 받습니다. 이벤트 선물이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학부모님들과 굉장히 많은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비서관 주효성입니다. 먼저 우리 학부모님들 정말 위대하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학부모가 학교 참여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학부모는 사회적인 어떤 지위의 학부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어떤 행복배움학교 학부모로서의 어떤 자긍심과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정말 제가 더 자랑스럽습니다. 질문을 한번 드리자면요.
학부모가 학교 참여 활동을 하면서 많은 어떤 감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참여하면서 내가 학교의 영역에 어디까지 참여를 해야 되고 교사들의 영역에 어디까지 내가 교사들의 범위를 침해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내 아이만이 아닌 모두의 아이를 함께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많은 또 혼란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를 할 때 학부모님들이 참여하시는 그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많은 학부모들을 같이 참여를 독려하실 때 여러분들은 행복배움학교가 어떤 학교이고 학부모 학교 참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짧게 어떤 명제로 설명하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어느 분이 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북부권역 학부모 네트워크 대표님이신 박은희 대표님께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복배움학교는 어떤 학교이고 학부모 활동은 이렇게 해서 열심히 참여한다. 네. 지금 부평구는 부평구 정체가 혁신지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학교 학부모 회장을 거쳐서 지금 운영위원장까지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한테 학교에 함께 참여해 보지 않겠냐고 말씀드릴 때 물어봐요. 행복배움학교가 뭐냐? 말 그대로 아이들의 행복이 배가 되는 그런 게 행복배움학교가 아닐까요? 이래요. 그러면 엄마들이 처음에는 행복배움학교가 뭔데요? 뭐 하는 건데요? 예산 지원해 주나요? 예산으로 뭐 하는데요? 막연하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최근에 실예 이알림이 열심히 보고요. 가정통신문 열심히 봐서 엄마들한테 말씀드려요. 네, 어머니 요번에 뭐 6학년 아이들 서울랜드 소풍 다녀왔죠? 거기 밑에 보면 조그맣게 당구장 표시로 이 예산은 아이들이 무료로 다녀왔는데 행복배움학교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쓰여요. 그리고 4학년 아이들 도자기 구웠죠. 아이들 문화체험활동 코로나 때문에 외부로 못 나가서 학교에서 도자기 열심히 재밌게 구워봤어요. 이런 데 쓰였어요. 그러면 그거 너무 좋던데 행복배움학교 예산이 이런 데도 쓰이나 하고 그런 예산 쓰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 좀 더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행복배움학교 예산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쓰이고 아이들이 어떻게 더 행복이 배가 되는지 더 많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대답이 됐을까요? 네. 또 한 분 더 받겠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못 들어요. 혹시 여기 지역마다 아주 유능한 분이 오셔서 오늘 발제를 정말 어렵게 진짜 되게 오랜 기간 준비하셨어요. 진짜 어제 밤을 다 새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북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윤정입니다. 여러 학부모 대표님들이 행복배움학교 또 혁신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신다는 점 오늘 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저희 북부 학부모 네트워크 대표님과 부대표님께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학부모 네트워크가 초등학교, 중학교가 이제 같이 묶어져 있는 이제 조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학생이나 어떤 학교급의 특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초중을 엮어서 네트워크 구성을 했는데 이제 사실은 어쨌든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차이점도 있고 또 뭔가 구분되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행복배움학교 또 혁신교육을 연계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조금 더 필요할까, 좀 부족한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네, 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동암초등학교 학부모이기도 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행복배움학교 활동을 하면서 대표가 되기 이전부터 굉장히 중학교랑도 소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약간 저의 기우였어요. 그냥 마을에서 마트에서 맨날 눈인사하고 목욕탕에서 만나고 했던 분들이 또 중학교 선배 어머님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똑똑 노크를 했죠. 저희가 학부모회 구성이 됐는데 또 동암중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 되게 행복배움학교 8년 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학부모 구성을 하면 더 효율적일까요? 학부모 회장이 됐을 때 물어봤는데 선배 어머니들께서 너무 적극적으로 학교 회의록 작성법부터 언제 어디 마트 앞으로 잠깐 와봐요. 커피숍에 그래서 회의록 작성부터 동아리 구성 어떻게 했는지 해서 사실 동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동암중을 모델링을 많이 했고요. 권역 협의할 때
오셨던 분들도 동암 중에 문의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리고 또 부일녀중 같은 경우는 또 마을에서 엄마들끼리 또 소개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일녀중 같은 경우는 여기 회장님이 좀 오래 알고 지냈는데 학교에서 어떤 활동할 때요 초대를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학교 축제하는데 한번 와보실래요? 그리고 부일녀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해마다 카드하고 소정의 뭐 이런 기념품 같이 해서 우리 학교에 아이들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한번 구경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도 저번 달에도 탐방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뭐 상정중 같은 경우도 근처에 있잖아요. 엄마들하고 연대가 잘 되어 있어요. 저희 부평구에 이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학교 하시는 분들이 상정중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셔서 또 십정권역이 딱 6개의 혁신지구로 먼저 출범을 했잖아요. 그래서 더 끈끈한 게 있었던 것 같아서 북부권역은 되게 복받은 권역이 아닐까 해서 지금도 잘 연대하고 있고요. 조금 부족하다고 좀 이랬으면 더 좋겠다 하는 점은 뭐냐면 북부권역에 이게 행복배움학교 협의회 말고는요. 또 친한 잘 아는 학부모님들 말고는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북부권역 뭐 행복병학교 협의회라든지 각 학교에서 어떤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 학교에 좀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좀 같이 연대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으면 더 내년엔 더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또 질의응답 시간 잘 가졌고요. 현장에서 또 이렇게 질문해 주신 또 관계자분들, 또 학부모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천 교육 행복혁신학교가 3.0에서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교육. 학교 안에서 주도성을 키워주며 모든 아이들이 결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아이들이 선생님과 학부모와 잘 소통 협업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3.0을 응원하며 늘 화팅하며 저희 행복 학부모 네트워크도 지지합니다. 자꾸 저희 또 떨리니까 이게 막 엉켜요 말이. 네, 저도 참 날샜습니다. 근데 이게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오늘 또 감사하고요. 네, 마무리 인사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제8회 인천혁신교육 한마당 세션 2에서 행복배움학교와 학부모 자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발제자분들과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